비트코인이 다시 89,0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장이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죠. 반등이 나왔으니까 리스크는 끝났다. 그런데 냉정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주는 리스크가 끝난 주가 아니라 리스크가 결정이 되는 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앞으로 72시간 안에 3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따로 보면 뉴스지만 같이 놓고 보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미 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FOMC 금리 경로의 해석과 차기 연준 의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연관성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미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입니다. 의회가 1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미국 정부 기능의 일부가 중단이 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용어부터 정확히 짚는 겁니다. 셧다운은 디폴트 값이 아닙니다. 디폴트는 신용 문제고 셧다운은 예산 합의 실패로 인한 운영 중단이죠. 그런데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정부가 멈춘다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멈춘다는 게 바로 그 본질이죠. 로이터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대치가 격화되면서 셧다운이 임박했다라고 전해졌죠. 의회가 금요일 자정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연방사법부조차 2월 초 이후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내부 메모가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협상용 겁주기가 아니라 운영 시계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일정의 특징은 마감이 주말과 겹친다는 점이죠. 주식, 채권 시장은 주말에 쉽니다. 하지만 코인은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즉, 전통시장이 문 닫아 있는 동안 코인만 혼자서 첫 충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정책 영향이 아니라 리스크 헤지, 포지션 축소, 레버리지 정리 같은 거래 구조상의 반응이죠. 셧다운이 길어진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CPI, 고용지표, 소비지표 같은 금리 경로를 판단하는 좌표들이 지연이 되거나 사라집니다. 이건 내비게이션 없이 처음 가는 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는 같아도 불안감은 커지고 브레이크를 더욱더 자주 밟게 됩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비면 인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로 바뀌게 되죠. 이 차이가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옵션의 변동성 상승, 헤지 비용 증가, 레버리지 축소, 셧다운은 금리를 올리는 이벤트도 내리는 이벤트도 아닙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이벤트죠. 그리고 코인은 이 헷갈리는 금리에 가장 취약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주간 기준 13억 3천만 달러 순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5년 2월 이후 최악의 주간 수치죠. 이걸 두고 기관이 비트코인을 싫어해서 판다 라고 해석을 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ETF는 기계적인 매도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자금이 빠지면 지정 참가자인 AP와 중개 네트워크를 통해 기초자산 정리가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즉, ETF의 유출은 현물 매도 압력, 파생시장 정리, 레버리지 붕괴, 이런 연결고리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번 주처럼 셧다운과 FOMC가 겹친다면 ETF 유출은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번 주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분기점으로 본다면 총 3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임시 예산으로 주말을 넘기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불확실성은 완화가 될 것이고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주말의 부분 셧다운 그리고 빠른 봉합입니다. 주말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충격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겠죠. 세 번째 시나리오, 셧다운 장기화 조짐. 데이터의 공백이 본격화될 것이고 금리 경로가 혼탁해질 것이며 ETF 유출이 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며칠 멈췄느냐가 아니라 시장의 데이터 공백을 가격에 붙이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FOMC는 결정 자체보다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금리 동결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파월의 톤이죠. 연준은 항상 데이터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이 말은 안정감을 주겠죠. 하지만 데이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아무것도 확답하지 못한다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파월이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시장이 그것을 긴축처럼 느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로이터에 따르면 예측 시장 기준으로 링 리더가 48%, 케빈 워시가 31%, 크리스토퍼 윌러가 8%라고 합니다. 링 리더는 금리를 3%까지 낮출 수 있다는 발언으로 완화를 기대받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월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연준 독립성 논쟁도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완화 기대와 독립성 리스크가 동시에 얹혀있는 재료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셧다운은 데이터 공백으로 이어지고 FOMC는 파월의 문장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겠죠. 그리고 차기 의장 레이스는 완화 기대와 신뢰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9,000달러라는 결론이 아니라 이번 주에 가장 위험한 것은 방향성을 맞추겠다라는 욕심입니다. 이벤트가 몰린 주간에는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다음 추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관망하고 포지션을 줄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이 오히려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트코인의 주간이 아니라 워싱턴의 주간입니다. 정말 차분하게 체크 포인트만 확인하면서 지나가셔도 충분한 주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최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